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매스 트랜스퍼를 효과적으로 일으키기 위해 사용되는 트레이와 패킹에 대한 내용으로 어떤 원리로 트레이와 패킹을 선택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 자료에서 설명드렸듯이 중류탑 운전 시 중요한 부분은 원하는 바텀 프로덕트 및 탑 프로덕트의 순도를 위해 어떤 식으로 스트리핑 섹션과 렉티파잉 섹션의 효율을 관리하느냐입니다. 이 효율을 관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설계 기준은 몇 단의 트레이를 사용하는지 또는 몇 미터의 패킹을 사용하느냐 이겠지만, 그 전에 앞서 중류탑을 설계할 때 어떤 원리로 칼럼 인터널이라고 부르는 트레이나 패킹을 선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Vapor, Liquid Volumetric Rate의 상대 비율에 따른 운전 영역이라 불리는 레즘을 표기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Vapor Rate가 높고 Liquid Rate가 낮은 영역을 스프레이 레즘이라 부르고, 상대적으로 Liquid Rate가 높고 Vapor Rate가 낮은 영역을 Immersion 레즘이라 부르며, 이 중간 영역은 Mixed 레즘이라 부릅니다. 보통 많은 칼럼 인터널 회사에서 이 그림을 이용하여 설명하는데, 이해하기가 어려우니 다른 방법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사진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다녀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외국인과 만나보신 분들이면 아마도 길을 걷다가 본인은 큰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외국인들이 짜증 섞인 표정을 짓고 지나가 황당했던 경험이나, 아니면 excuse me 라고 얘기하고 지나갔던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제 경험상 이 문제는 서로 생각하는 내 영역이라 불리는 바운더리가 다름이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동양 쪽에 사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개인 영역이 크지 않고, 사람들이 이 영역을 침범하더라도 크게 불쾌함,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는 반면, 이에 비해 서양 쪽에 사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개인 영역이 커서 동양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지만 서양 사람들은 불쾌함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길을 걷다가 본인이 생각하는 이 정도의 개인 영역을 본인이 침범하게 되면 부딪히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불쾌함을 주었을 거라 생각해서 excuse me 라고 얘기하는 반면, 동양 사람들은 크게 생각하지 않아 서양 사람이 생각하는 개인 영역을 침범했는데 이를 모른 채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서양 모두 본인이 친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 개인 영역이 허물어지면서 불쾌함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즉, 사람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았는데 상황이 변하게 되면 느끼는 불쾌함, 스트레스가 바뀜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러한 조건들이 중류탑에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서양, 동양 사람들의 서로 다른 개인 영역은 중류탑마다 다르게 작동하는 Vapor Liquid Volumetric Flow Rate의 상대성이라고 볼 수 있고, 불쾌함, 스트레스는 차압, Pressure Drop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Volumetric Flow Rate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더라도 중류탑 내에서 어떤 상황을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 Pressure Drop이 변하게 되고 중류탑 효율이 변하게 됩니다. 즉, 같은 피드 레이트 및 같은 탑 설계를 했더라도 중류탑 내에 사용되는 칼럼 인터널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많은 부분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아래 그림과 용어는 중류탑 운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제가 임의로 만든 개념이고, 다른 곳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개념이니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Vapor Liquid Volumetric Flow Rate의 상대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용된 개념인데, Dominant Flow란 중류탑 운전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미치는 플로우를 말하며, Non-Dominant Flow란 중류탑 운전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미치는 플로우를 말합니다. 이 두 용어를 이해하기 위해 아래 그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간이 한정된 방이 있는 상태인데 입구가 아래 표시된 위치에만 있다고 가정합니다. 피겨 1에 몇 개의 빨간색 원이 보입니다.
이 빨간색 원을 서로 모르는 여자 아이들이라 가정합니다. 피겨 A처럼 여자 아이들이 몇 명 없을 때는 아마 입구 쪽 가까이에 서로 거리를 띄워 서 있을 거고, 입구와 먼 구석에는 아무도 서 있지 않을 겁니다. 이유는 이 전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렸듯이 본인이 생각하는 개인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거리를 띄울 거지만 일부러 구석까지 가는 수고는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피겨 B는 같은 방에 개인 영역을 확보할 수 없을 만큼 여자아이들을 더 많이 들어가게 했을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서로 개인 영역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각 구석 자리까지도 아이들이 이동하게 됩니다. 피겨 C는 이 조건에서 남자 아이들 7명을 방에 들어가게 했을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이 남자아이들은 입구 근처에 모여 있을 것이고 여자아이들을 뚫고 구석까지 가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만일 여자아이들에게 최소한 한 명의 남자아이들과 1분 안에 얘기를 해야 하고 남자아이들에게는 최대한 많은 여자아이들과 1분 안에 얘기를 하라고 하는 조건을 제시했다면 피겨 C는 그 조건을 만족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림상으로만 보면 여자아이들 5명만 남자아이들과 얘기할 수 있는데 2명의 남자아이들과 얘기할 수 있는 여자아이들도 있습니다. 남자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7명 중 4명의 아이들만 여자들과 얘기할 수 있고 최대로 2명에서 3명 여자아이들과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조건이 확보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겨 D는 피겨 C와 비교해서 위의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훨씬 효과적인 것을 보여주지만 이 또한 100%의 조건은 확보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이 그림들을 중류탑 운전에 비교해서 살펴보겠고, 제가 만든 용어인 Dominant Non-Dominant Flow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빨간색 원은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유체로 이를 Dominant Flow라 정의하며, 파란색 원은 상대적으로 작은 영향을 미치는 유체로 Non-Dominant Flow라 정의합니다. 이 방이 중류탑이라 가정하면 피겨 B의 경우 어느 정도 유량이 된다면 굳이 특별한 장치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중류탑 내에 유체가 분포됨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분포되는 현상을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부르며, 다시 얘기하면 다미넌트 플로우의 볼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가 어느 정도 된다면 중류탑 내에서 디스트리뷰션이 필요치 않고 자체적으로 알아서 디스트리뷰션을 하게 됩니다. 피겨 C의 경우 다미넌트 플로우에 넌 다미넌트 플로우가 유입될 때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넌 다미넌트 플로우가 디스트리뷰션 효율이 좋지 않아 컨택 에피션시가 좋지 않게 됨을 보여줍니다. 피겨 D의 경우 중류탑의 효율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넌 다미넌트 플로우를 적당히 디스트리뷰션을 해야 효율이 증대됨을 보여줍니다. 어느 장치 설계든 마찬가지로 100% 효율을 갖게 설계하는 것은 비용 측면이나 운전 측면을 고려할 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에서 효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른 파트 설명드릴 때 이 부분은 다시 언급드리겠습니다. 즉 중류탑 내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미치는 non-dominant flow의 디스트리뷰션을 잘해야 중류탑의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고, dominant flow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디스트리뷰션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dominant flow와 non-dominant flow에 대해 이해를 하게 되면 중류탑 운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언급드렸습니다. 이 그림은 스프레잉 컨디션을 보여줍니다. 스프레잉 컨디션이란 상대적으로 리퀴드의 볼륨메트릭 플로우가 작을 경우 큰 덩어리로 움직이던 벌크 리퀴드가 리퀴드 입자가 작은 입자로 쪼개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그림은 이멀전 컨디션을 보여줍니다. 이멀전 컨디션이란 많은 양의 물에 기름 몇 방울을 넣었을 경우 기름 입자들이 물과 완전히 혼합되지 못한 채 위로 서서히 올라와 표면에 물과 기름이 섞여 있는 형태를 말하며, 중류탑에서는 상대적으로 리퀴드의 볼륨메트릭 플로우가 클 경우 큰 덩어리로 움직이는
벌크 리퀴드를 작은 입자로 쪼갤 수 없어 리퀴드층 표면에 일부 베이퍼와 리퀴드가 섞여 있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제 앞서 소개드렸던 이 인터널 셀렉션 티어리 그림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베이퍼 레이트가 높고 리퀴드 레이트가 낮은 영역을 스프레이 레짐이라 부르고, 이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베이퍼 볼유메트릭 플로우 레이트가 크고 리퀴드 볼유메트릭 플로우 레이트가 작아 리퀴드의 상대적인 힘이 약하게 됩니다. 이에 벌크 리퀴드가 쉽게 베이퍼에 의해 작은 입자로 쪼개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스프레잉 컨디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인터널 설계가 필요합니다. 상대적으로 리퀴드 레이트가 높고 베이퍼 레이트가 낮은 영역을 이멀전 레짐이라 부르고, 이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베이퍼 볼유메트릭 플로우 레이트가 작고 리퀴드 볼유메트릭 플로우 레이트가 커서 베이퍼의 상대적인 힘이 약하게 됩니다. 이에 베이퍼가 벌크 리퀴드를 접촉할 때 전체 벌크 리퀴드를 효율적으로 접촉하기 어렵기 때문에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한 인터널 설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리퀴드는 베이퍼에 비해 압력 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비압축성 유체이기 때문에 리퀴드 볼유메트릭 플로우 레이트가 클 경우 중류탑에서 많은 공간을 차지하게 되므로 이에 맞는 인터널 설계가 필요합니다. 중간 영역은 믹스드 레짐이라 부릅니다. 정리하면 상대적으로 베이퍼 레이트가 높고 리퀴드 레이트가 낮은 영역을 스프레이 레짐이라 부르고, 이 영역에서는 베이퍼가 다미넌트 플로우이고 인터널 타입으로는 패킹을 주로 사용합니다. 상대적으로 리퀴드 레이트가 높고 베이퍼 레이트가 낮은 영역을 이멀전 레짐이라 부르며, 이 영역에서는 리퀴드가 다미넌트 플로우이고 인터널 타입으로는 트레이를 주로 사용합니다. 믹스 레짐은 중간 영역으로 상황에 맞게 패킹 또는 트레이를 사용합니다. 이전 빨간색, 파란색 원으로 설명드렸던 다미넌트, 넌 다미넌트 조건을 다시 언급드리면, 다미넌트 플로우란 중류탑 내에서 보다 영향력이 크고 쉽게 분산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디스트리뷰션 장치가 필요 없는 반면, 넌 다미넌트 플로우란 중류탑 내에서 보다 영향력이 작고 쉽게 분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디스트리뷰션 장치가 필요합니다. 즉, 중류탑 설계 시 베이퍼 리퀴드의 접촉 효율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다미넌트 플로우보다는 넌 다미넌트 플로우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스프레이 레짐의 경우 다미넌트 플로우는 베이퍼, 넌 다미넌트 플로우는 리퀴드이고, 패킹 타입 인터널을 제한하며 리퀴드에 대한 디스트리뷰터가 필요합니다. 베이퍼가 다미넌트 플로우라는 말은 베이퍼 볼유메트릭 플로우 레이트가 크다는 의미이므로, 일반적으로 베이퍼 덴서티가 작을 경우 볼륨이 커지므로 감압, 베큐um 프레셔 또는 상압, atmospheric pressure 운전이 필요한 시스템에 적용됩니다. 이멀전 레짐의 경우 다미넌트 플로우는 리퀴드, 넌 다미넌트 플로우는 베이퍼이고, 트레이 타입 인터널을 제한하며 베이퍼에 대한 디스트리뷰터가 필요합니다. 리퀴드가 다미넌트 플로우란 말은 리퀴드 볼유메트릭 플로우 레이트가 크다는 의미이므로 많은 양의 리퀴드 볼유메트릭 플로우 레이트와 베이퍼 볼륨의 압축이 필요한 고압 하이 프레셔 시스템에 적용됩니다. 간혹 스트리핑 섹션은 트레이로 설계되어 있으나 렉팅파잉 섹션은 패킹으로 설계되어 있는 또는 그 반대인 경우의 중류탑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한 중류탑을 운전하는데 두 가지 다른 레짐이 존재하거나 아니면 특수한 설계가 필요한 중류탑이니 운전 시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떤 원리로 트레이와 패킹을 선택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기본 원리 이외에 인터널 타입 선택 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